오늘 방송은 임원 퇴직금에 대한 단상이란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퇴직금의 인트로 방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방송도 어김없이 백문영 부서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제가 기사를 하나 읽다 보니까요. 전 세계에서 그 어부들이 잡은 생선 3마리 중 1마리는 그냥 바다로 버린답니다. 네. 버리는 이유가 보니까 이제 냉동시설이 부족해서 그렇대요. 안타깝죠. 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연상되는 게 우리 그 영세한 중소법인에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법인의 회계상으로 적립되어 있는 사내유보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내유보금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향후에 승계냐 청산이냐 매각에 따라서 작게는 20% 많게는 이제 40%의 잠재적인 조세 지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업을 뭐 잘 키워도 나중에 이 중소기업의 출구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면 여기 어부가 힘들게 잡은 생선의 상당량을 냉동시설 부족 때문에 다시 바다에 버리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두에 이 이야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기업에서 수익을 내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경비를 쓰잖아요. 그 중에 매입이 비용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비용을 꼽으라면 이제 인건비가 있겠죠. 혹시 인건비를 한 지금보다 3배, 4배 인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3배에서 4배나요? 네.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 직원 전체 급여를 3배에서 4배로 인상한다? 이거 뭐 쉬운 방법이 아니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요. 직원을 경영과 상관없이 3, 4배 더 채용한다? 뭐 이것도, 그죠. 또는 임원에게 거액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이것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대표이사에게 정관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네. 이게 정말 나중에 비용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는 시기에 대표이사 퇴직금만 한 게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사례를 좀 들었던 거고요. 일부 금융권에서 이제 CO 플랜이라고 해서 그 임원 퇴직 소득 체계와 이제 보험과 연계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세일즈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게 보통 한 10년은 넘었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좀 개념이 혼재됐던 게 원래는 퇴직금 제도예요. 퇴직금 제도를 잘 설계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가장 궁합이 맞는 금융 자산이 뭐냐? 여기 보험이다.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좀 한번 CO 플랜의 다른 이름을 출구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좀 명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출구보험. 네, 그렇죠. 중소법인이 실질적으로 이제 엑싯을 해야 될 때 이 보험의 기능과 결합이 돼서 엑슈어런스라는 제가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요. 멋진 단어 같은데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이제 이 엑슈어런스 출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적격 규정, 이제 퇴직금 규정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적격 여부가 되게 중요하고요. 2번째는 이제 지급 재원입니다. 실제 총이 있는데 총알이 없으면 의미가 없겠죠. 출구보험은 적격 규정과 지급 재원. 그렇죠. 2개의 이제 곱셈의 법칙에 수렴한다.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은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구보험의 기능은 이익잉여금을 이제 퇴직소득으로 대체해서 소득세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만큼 이제 비용 처리를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자산 가치와 손익 가치의 하락을 유발해서 주식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러면 이 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속하거나 증여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3가지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겠죠.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엑슈어런스. 네. 예. 자, 퇴직금의 구성은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임원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금의 후불 성격이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임원 퇴직금에도 이 임금의 후불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근로자들도 생활 보장의 측면도 반영이 돼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임원들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유족 보상금으로 해서 별도로 분리하고 있고요. 논쟁의 소지가 되는 게 이 공로보상에 대한 부분이죠. 기여에 대한. 기업가치 견인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서로 기업의 가치를 보는 주주에 따라서 좀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임원 퇴직금이 보통 많이 쓰이는 경우에는 노후 자금의 충당이 먼저라고는 하는데 사실 임원들이 노후 자금 부족해서 퇴직금을 준비한다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맞지만 현실적으로 좀 거리가 있고요. 유족 생활 자금을 충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 후에 유족 생활에 대한
뭐 가장의 책임을 좀 대표이사가 진다라는 측면도 이론적으로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거리가 있고요. 제가 만나본 많은 CEO들은 임원퇴직금 이꼬로 상속비용 충당이라는 컨셉이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원들은 노후자금이나 유족자금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회사를 승계했었을 때 향후에 우발 채무에 대한 상속세를 대비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자산 대부분이 현금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법인 자산을 유동화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유동화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가장 큰 유동화 이슈가 불거지는 게 이제 상속이 발생할 때잖아요. 한꺼번에 그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고 또 그 거액의 자금을 법인으로부터 한 번에 인출해야 되는 이 재무적 이벤트가 있는 시기니까 이때 법인 자산의 유동화에 대한 니즈가 극대화되는 시기죠. 이때 이제 법인이 준비한 퇴직금을 현금으로 갖고 나올 수 있다면 가장 이제 법인 자산을 유동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임원 퇴직금이고 그 퇴직금으로 갖고 나올 때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이제 뭐 연금보험이 좋으냐, 종신보험이 좋으냐, 뭐 경영인 정기보험이 좋으냐 그 차원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이 공로에 대한 보상? 이게 어느 정도 사회적 통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면 이미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 상장 기업들을 예를 들 수 있겠죠. 상장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그 공로를 인정하고 있냐. 쉽게 말하면 지급 배수라는 개념이 되겠죠. 네. 근로자를 일배로 하면 이제 근로자 대비 몇 배 정도의 배수를 우리가 사회적 통념상 적당하다고 봐야 될 거냐라고 봤을 때 상장 기업들을 보면 2.6배에서 많게는 4.5배 정도를 받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 이게 코스피 기업에 대한 퇴직금 배수가 이렇게 통계로 나와 있군요. 그렇죠. 네. 이 얘기는 상장 기업은 불특정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런 주주총회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 승인된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적 통념상 통상적인 기업주에 대한 보상이 아닐까. 그래서 기사에서도 보면은 이제 5배 이상 넘어가게 되면 과다 지급 우려가 있다. 중소기업이지만 비상장이지만 이 기준에 따르면은 3배수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세법에서도 3배수 정도를 이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에 냈다. 물론 지금은 이제 2배수로 더 강화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번 참고하셔서 지급배수 설정에 좀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성과 기여에 따라서 임원별로 퇴직금을 달리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슈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성과가 다 다르니까. 이제 세법에서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임원별로 차등해서 지급하는 거는 규정으로서 볼 수 없다라는 게 일관된 판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우리 CEO 플랜 영업할 때 대표는 3배수, 뭐 임원은 2.5배수, 감사는 2배수 이거를 세법에서는 다 부인하는 거네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급별로 또는 이제 근속별로 네네. 이렇게 룰을 정해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지급률을 적용하는 건 세법상 부당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특정 개별 임원별로 그런 기준 없이 뭐 이 친구는 뭐 회사에 뭐 10억을 벌어줬으니까 100억을 벌어줬으니까 500억 벌어줬으니까 뭐 그거의 10%인 뭐 10억을 퇴직금으로 주겠다라든가 이렇게 무슨 성과급 지급하듯이 차등해서 지급하는 그런 형태의 규정은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성과급처럼 네. 고객분 상담하다 보니까 직급별로 네. 대표는 3배수, 임원은 2배수로 지급했던 케이스를 국세청에서 부인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뭐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뭔가의 사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회적 통념이라는 부분에서 당연히 대표이사의 기여도가 제일 높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제 임원들은 아무래도 대표이사보다는 기여도가 좀 적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직급과 근속에 따른 차등화라는 게 보통은 사회적 통념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부당행위를 본 사례라면 예를 들어서 직급은 대표이사지만 근속이 되게 짧았대라든가 뭐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들에게 특별히 많은 급여를 줬다든가 분명히 아마 그런 부당행위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퇴직소득세제 개혁 연역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이 출자 임원에 대한 배당 또는 급여를 저율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고율인 배당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국세청이
종전에 퇴직소득에 대해서 인정하던 여러 가지 관행적인 어떤 그런 룰들 이런 것들을 조세 회피성의 어떤 폐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네요. 폐단이란 말을 썼네요. 조세 회피라고 네이밍을 했죠. 그래서 11년도에 1차적으로 퇴직 한도가 3배수로 제한이 됐고요. 여기서 말하는 3배수 제한이라는 거는 소득세법상입니다. 법인세법상에는 뭐 4배수, 5배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는 가능하다.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소득세법에서는 실제 퇴직소득세에 적용을 받는 한도를 3배로 제한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에 퇴직금 중간정산 인정사유를 강화했고, 퇴직금 정률공제를 폐지해서 실질적인 유효세율이 인상이 됐고요.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소득세법상 한도로 인정되는 배수를 2배수로 제한을 해서 어쨌든 퇴직소득에 대한 이 조세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오고 있다. 예. 현실적으로 급여를 올릴 만한 여유도 없는 중소기업과 또 그렇게 급여를 올리는 게 곧 부당행위로 의심받을 개연성이 많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출구 전략에서 되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럴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난지 한번 볼까요? 동일한 근속에 동일한 퇴직금이 있다면 종전의 기준으로는 한 자릿수 세율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개정되고 나서는 거의 2배 이상의 이제 실효세율이 상승이 된 효과가 나타난 거죠. 2.5배가 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퇴직소득도 지금은 이제 웬만해서 뭐 20에서 많게는 25% 이렇게 평균 세율이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뭐 배당 소득세율이 40에서 뭐 45%까지 평균 실효세율이 이 정도 나오는 걸 보면 사실은 절반 정도니까 지금도 여전히 퇴직소득세율은 상당히 이 절세 플랜을 짜는데 대단히 경쟁력이 있는 세율이다. 과거에 이 7%, 뭐 5%일 때가 오히려 더 비정상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때가 좋은 시절이었군요. 그렇죠.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백화점에서 할인율을 50% 해주다가 20%로 줄였다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다 현금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상승폭은 높았지만 절대 비율은 아직 급여나 배당에 비해서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절반에 불과한 세율로 과세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기업 총수들 배수를 보니까 6배, 뭐 4배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급 배수만 줄이면 퇴직금이 줄어들까요? 이분들은 급여를 올리면 돼요. 급여 올리는데 전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당행위 소지도 없죠. 왜? 매년 주주총회를 열어서 임원 보수 한도 총액에 대해서 주주들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부당행위 소지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뭐 10억 받던 거를 20억 받으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성장기업은 공식적인 뭐 주총이나 이게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비상장기업은 규모가 영세한 기업들은 받아갈 돈도 없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급여를 2배, 3배씩 올리는 거는 바로 부당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지급 배수를 줄인 배경에 재벌 기업들의 고 높은 배수가 문제가 됐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타격은 중소기업이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렇네요. 네.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종전에 3배수 퇴직소득이 인정될 때 하고요. 이제 2배수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게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1배수만큼은 근로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평균 임금이 2억일 때 30년 근무한 CEO 같은 경우 3배수를 적용하면 퇴직소득은 18억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바뀐 기준으로 따지면 퇴직소득은 12억에 6억만큼 근로소득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개정 전후 비교하면 증가세액이 한 1억 3,700만 원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게 이 1억 3천 늘어나는 근로소득세 때문에 내 지금 현재 배수를 과연 2배수로 줄이는 게 이게 재무적으로 또는 세무적으로 정말 괜찮은 전략이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소득세가 늘어나는 반면에 가압승계 이슈가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주가를 떨어뜨려서 그 주식 이동에 따른 양도세나 증여세나 상속세를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줄어드는 폭이 훨씬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소득세법 한도가 2배수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현재 3배수 규정을 2배수로 바꾸는 게 오히려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3배수 퇴직금 지급 기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변경을 하거나 이럴 필요 없겠네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건 뭘까요? 한 54억입니다. 이 기업은 근로소득이 18억이에요. 네.
굉장히 많죠. 네. 자, 그렇지만 이제 사실 증가세액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퇴직소득 자체도 세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어쨌든 간에 18억 정도의 근로소득이 늘어서 세율이 부담이 되면, 그리고 이때 특별히 본인이 가압승계할 이슈가 없다면, 이럴 때는 이거를 2배수로 축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2배수로 줄일지 말지에 대한 여부는 단지 근로소득세가 늘어난다라는 어떤 단편적인 결과만 갖고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이제 가업 승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퇴직소득세제가 강화된 거에 대한 이제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을 가져야 될까 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퇴직금 상한식이 아주 심플합니다. 평균 임금의 10%를 곱해주고요. 거기에 근속연수의 배수를 곱해주는데요. 이제 배수는 뭐 1배, 2배 아니면 3배, 이거는 상수고요. 디폴트 값이죠. 예, 네. 근속연수도 그렇고요. 이것도 디폴트 값이죠. 정해진 거고. 이 임금을 갖고 조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올린다는 거는 곧 임금의 증액하고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 이제 퇴직금의 부당행위는 임금의 부당행위와 같다. 그래서 세법상 인건비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적용받지 않도록 상당히 유의해야 된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렇게 임금 관리에 있어서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여기 뭐 거창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임금은 기본적으로 성과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과와 관련 없이 가다가면 그건 기존에 쌓여있는 배당을 보통 주주가 가져갈 때 그런 방식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성과에 대한 부분을 대표가 퇴직금으로 독식하면 안 되고요. 주주와 어느 정도의 일정 비율로 예측 가능한 공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꾸준히 적더라도 배당을 해라. 퇴직금의 적격성을 강화하는 원인 중에 하나, 요인 중에 하나가 배당이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보다 적극적인 잉여금 처분 전략을 써서 잉여금이 과도하게 적립되지 않게 사내 적립과 사회 적립에 대한 이제 균형점을 맞춰가는 그런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제 퇴직금 전반에 대한 건데 핵심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퇴직금에 대한 적격 규정에 대한 부분과 지급 재원에 대한 부분들이 충족돼야지 나중에 출구보험으로서 지금 법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들이 그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임원 퇴직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임금 관리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임원에 대한 어떤 성과 보상에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 네. 그 제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부소장님, 오늘 방송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